이어서 삼성 SDI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 좀 장 마감으로 가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 그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 SDI는 또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화학 부문 매각 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김영철 대표님 삼성 SDI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삼성 SDI 참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M&A를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나왔던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삼성이 피아트의 자회사를 설립한다, 안 한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전기차 쪽에 삼성이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내용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성 SDI의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고 어제 대형주들이 주춤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봤을 때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이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은 2017년 앞으로 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발목을 잡아왔던 중국의 배터리 규제 이 부분들은 사실 지금 어떻게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 획득 실패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사실 이날 주가가 빠졌다가 막판에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들은 좀 미비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에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들이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사실 이번에 인증 획득 실패가 중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서류가 미비해서 실패했는지 대해서는 사실 확실한 내용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회사 입장에서 밝힌 걸로 봤을 때는 이번에 앞으로 완전히 탄력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5차 인증에서 통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좀 불확실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회복에는 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초반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케미칼 사업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많이 가지고 왔었던 현금성 자산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2조 원에서 3조 원을 투자를 할 것이다. 2020년까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불확실성한 배터리 사업 부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OLED나 플렉서블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카카오의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장대 양봉처럼 보였죠. 뭐 아무래도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 부진한 흐름 보였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주더라고요. 카카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카카오톡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톡을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박재영 차장님께서 네이버 뭘 해도 되는 네이버라고 그랬는데요. 카카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명을 지금 카카오로 변경했습니다만은 다음에 있을 때 네이버에 밀렸었고 카카오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지금 채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뭘 해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사실 처음에 기대를 모았던 것만큼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로엔을 이제 인수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M&A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엔 인수로 실적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예상치보다가 한 1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8월 11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확실한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 로엔의 실적이 연결 매출로 잡힌다라는 점입니다. 개별로 보지 말고 연결로 봤을 때는 이것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엔의 실적이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소폭 실적 성장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원하고 있는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이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다. 즉 800억 원 정도를 마케팅 비용에 쓰겠다라는 소식에 그날 한번 주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배당을 하지 않고 마케팅 비용에 쓰겠다. 당장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 쪽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려감을 좀 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로엔과의 시너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들은 사실입니다. 아이디를 연동을 해서 카카오톡에서 직접 멜론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가겠다라는 편리함까지
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채팅을 보내는 것에만 치우쳐져 있지 이것을 검색을 하거나 뭔가 쇼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사업 당장에 지금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카카오 드라이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또한 앞으로 봤을 때에 카카오 헤어샵 지금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요. 추가적인 좀 성과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상당히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보다는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솔테크닉스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호시절 기대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투자자들을 봤을 때에 시장의 예상치에 불구하고 실적 좋지 않은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할 뿐이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특히나 120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번 2분기부터 해서 올 하반기까지 가면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주요 요인은 지금 스마트폰 고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저가 스마트폰의 라인업에 따른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J 시리즈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한솔테크닉스인데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 가동률이 90% 이상 돌아간다 그러면 풀 가동이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풀 가동을 통해서 휴대폰을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적에 연결이 되었다라는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들의 흥행에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고가 스마트폰에만 우리가 많이 치우쳤습니다만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령대가 낮은 친구들이 사용을 할 때 무조건 고가보다가는 충분한 기능들이 있는 저가 휴대폰의 사용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사양들로 봤을 때에 고가에 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에 이러한 앞으로 흥행들은 더 기대가 될 것이고 해외 시장 역시도 가능성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갤럭시 노트 7이 이제 언팩 행사를 가졌습니다만은 삼성페이에 따라서 큰 수혜가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많이 휴대폰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제품에만 삼성페이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가폰에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 일단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솔테크닉스는 무선 충전과 통신 모듈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가지는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투자의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7이 출시가 됐는데 시장에서 크게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홍채 관련주, 코렌 같은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음성인식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 홍채인식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만은 네. 추가적인 관련주들이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미비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크게 다뤘던 것이 뭐 방수, 방진, 에스펜 다 떠나가지고 홍채인식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만큼 시장이 보안과 편리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편리함, 어디 언제서나 우리가 굳이 손으로 누리지 않고 음성을 통해서 지시를 한다라는 것에 편리함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이었죠. IP인에 대한 조금 더 이러한 보안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음성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음성인식 사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시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채인식과 더불어 뭐 음성인식이 양대 산맥에 이른다 이런 개념보다가는 편리함과 지금 보안에 따른 음성인식이 앞으로 시장에서 떠오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등 대형 IT 업체들이 음성인식에 뛰어들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시리는 인공지능 음성 기술을 이용해서 피자 주문, 택시 호출, 뭐 여러 가지 이것을 나중에는 뭐 사물 인터넷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억양이나 목소리, 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보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리짓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콜센터 솔루션의 안정적인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음성인식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결국은 현재의 평가, 그 다음에 플러스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평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또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조금 더 주가가 2000포인트, 700포인트 못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럴 때는 또 성장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차익 물량이 나온다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 그리고 철저하게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점들로 봤을 때 올 하반기까지의 투자 전략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